그러니까 이게 왜 괜찮다, 네. 괜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조금 떠들 수 있는 시간이 8분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딱 30초 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전해질, 뭐 음해질,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니켈, 망간, 구리, 아연, 뭐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뭐 화이트 오일인, 뭐 리튬 이런 부분이 다 2차 전지의 구성 요소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전에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브리핑 한 것 중에 제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중국 같은 경우가 일단 전 세계에서 히토류 같은 경우는 98% 정도 독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중 무역 관계가 조금 좀 극화가 된다고 좀 갈등이 심화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조금 중국 안의 자원을 또 무기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2차 전지를 좀 구성하는 이런 원자재, 희귀 원자재라든지 금속 같은 경우에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2차 전지를 제조하는 회사들, 2차 전지를 조금 제조하고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거에 2차 전지 하나를 만들 때 100만 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가격 자체가 상승 나오게 되면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비용 자체가 조금 크게 뛸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크게 뛴다는 것 자체는 그 상장 회사의 매출 악화로밖에 단기 순이익 악화로밖에 조금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2022년에 고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이 나왔을 때요. 2차 전지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 같은 경우가 2021년, 2020년과 다르게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여줬고 1분기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2분기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실적 시즌이 나올 때마다 네, 조금 이런 회사 실적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흑자였던 회사는 적자로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실제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계속 좀 제조가 돼야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시장도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100만 원 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 나오고 강달러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이렇게 2차 전지 제조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기차를 만드는 어쨌든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현대차라든지 뭐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라든지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전지보다는 많은 네, 조금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한마디로 좀 ESS에 조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저는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가 기존의 2차 전지 산업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소모품이에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배터리를 또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2차 전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 자체가 산업 쓰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네,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전기차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되게 조금 이게 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조금 식당에서 서빙을 했는데 이제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조금 머릿속에서는 2차 전지 그래도 2차 전지로 굴러가는 게 낫지 않나 재활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가 아직 시장에 시작도 안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2차 전지에서는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를 꼭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2차 전지 회사들 중에서도 이 회사가 제일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조금 굴지의 대기업들을 조금 벤더사로 두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벤더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사진을 어떤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게 실제로 자동차잖아요. 네, 좀 자동차인데 실제로 조금 지금 나오는 전기차든 뭐 디젤차든 뭐 네, 가솔린차든 간에 조금 이 후측방 센서라든지 뭐 전방 센서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오늘 타고 온 차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한 8개 정도 달려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자동차에 달린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용 DSM 카메라를 직접 제조하고 현대차의 부품까지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에서 만드는 전기차인 아이오닉 5 그리고 현대차의 좀 상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만드는 조금 GV70이나 GV60에 들어가는 이런 좀 차량용 DSM 카메라를 직접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당연히 현대사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다른 전기차 제조 회사들보다도 꾸준하게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상승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재무 자체도 좋고 하는 이런 회사 여러분들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을 오늘 공략주는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합니다.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 삼성 SDI와 삼성전자 같은 굵직한 대기업들을 벤더사로 두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폐배터리 시장이 재활용 시장 규모가 600조 원 규모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